오늘 영상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정책자금을 받고 더 빨리 망하시는 사장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봐온 사장님들 중에서 정책자금 받고 1, 2년 안에 사업 정리하신 분들 전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책자금 잘 받는 법이 아니라 정책자금 받고도 망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은 결국 빚입니다. 사장님들이 가끔 이걸 헷갈리세요. 정부에서 주는 자금이니까 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도 빚을 다루는 기본 원칙대로 써야 돼요. 그 원칙을 무시하는 분들이 망하시는 거고요. 오늘 3가지 공통점 알려드릴 건데, 이게 본인한테 해당되시면 정책자금 신청을 잠깐 멈추시고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 자금을 받자마자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데요. 정책자금 1억 받으시면 이 돈으로 매장 하나 더 내자, 직원 2명 더 뽑자, 설비 새로운 걸로 바꾸자. 그동안 자금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막 떠오르세요. 1억을 받았는데 6개월 안에 다 써버립니다. 문제는 그 확장이 매출로 바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장 하나 더 내면 매출이 2배가 되겠지 싶겠지만, 실제로는 본점 매출이 분산되고 신규 매장은 자리를 잡는데 1년 이상 걸리고, 그동안 인건비, 임대료는 매달 나갑니다. 정책자금은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보통 1, 2년 후부터죠. 그때부터 매달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1억을 빌렸으면 매달 250만 원, 3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확장한 사업은 아직 자리도 못 잡았어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빠져나가는 돈은 2배가 됩니다. 이게 정책자금 받고도 망하는 가장 흔한 패턴이에요. 자금이 들어왔다고 평소 하던 패턴보다 무리하게 확장하시면 안 됩니다. 자금이 들어와도 평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 빚 돌려막기. 대환을 잘못 활용하신 분들입니다. 대환 자체는 좋은 전략이에요. 사장님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저희도 추천드릴 때가 많습니다. 카드론 15%, 캐피탈 12% 이런 고금리 빚을 들고 계신 사장님이 정책자금 3%로 받으셔서 그걸로 정리하시면 매달 나가던 이자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1억 기준으로 따지면 1년에 1,000만 원 이상 아끼시는 거예요. 사업 현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정책자금 대환은 진짜 좋은 카드입니다. 문제는 대환을 근본적인 해결로 착각하시는 경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환은 금리를 낮춰주는 거지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총 부채는 그대로예요. 매달 나가는 돈이 줄어들 뿐이지 갚아야 될 원금은 똑같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환으로 매달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머릿속에 이제 좀 여유 좀 있네 하면서 다른 데서 빌리기 시작하세요. 이게 정책자금 대환 받고 망하시는 분들의 진짜 패턴입니다. 대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대환 이후 사업 운영 방식을 안 바꾸신 거죠. 정책자금으로 대환을 하실 때는 신청 단계에서 자금 사용 목적을 정확히 잡으셔야 합니다. 어떤 자금은 기존 채무 상환에 쓸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 어떤 자금은 운영자금이나 시사자금 목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는 자금을 골라야 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나중에 점검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점검을 잘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 정책자금 들어오시기 전에 사업 구조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보통 2가지 중 하나예요.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운 경우, 그리고 사업 구조 자체가 적자라서 어려운 경우.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자금이 부족한 경우는 정책자금이 답이에요. 매출은 잘 나오고 마진도 좋은데 일시적으로 현금이 막혔을 때 정책자금 받아서 숨통 트이고 다시 잘 돌아갑니다. 근데 사업 구조 자체가 적자인 경우는 정책자금 받아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져요. 매달 적자가 나는 사업체에 빚만 추가가 된 거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매출 3천만 원이 나오는 사장님이 있으세요. 원가, 인건비, 임대료 다 빼면 매달 200만 원씩 적자예요. 본인은 매출은 나오는데 왜 자꾸 돈이 모자라지 하시면서 정책자금 1억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 1억으로 몇 개월을 버틸까요? 1년이면 적자만 2,4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정책자금 이자까지 나가요. 2년 안에 정책자금 1억 다 사라집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사장님은 자금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사업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구조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다 빼고 진짜 남는 돈이 얼마인지,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정책자금 받기 전에 사업구조부터 손 봐야 합니다. 정책자금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정책자금은 만능 해결책이 아니에요. 사업이 자금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상태일 때 그때 받으셔야 사장님 사업의 진짜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3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금 받자마자 무리한 확장은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둘째, 빚 돌려막기로 정책자금 쓰면 망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셋째, 사업구조 자체가 적자라면 정책자금이 답이 아닙니다. 이 3가지 점검하고 가시면 정책자금이 사장님 사업을 살리는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사업이 정책자금 받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아니면 다른 게 먼저 필요한 상태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점검입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링크 걸어뒀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